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주 깜찍한 디자인의 크로스보디 백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한 패턴의 쉘 스티치를 반복해서 만든 가방인데요. 사이즈 조절이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작게 뜨셔서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더 크게 뜨셔서 토트백이나 숄더백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형뜨기로 가방 바닥에 크기를 조절해서 가방의 옆면을 쉘 스티치로 반복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뜨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가방에 스트랩을 새우뜨기로 떠서 완성해 보았는데요. 새우뜨기로 길게 한 줄을 떠서 이렇게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두 줄을 떠서 앞과 뒤에 핸들을 달아서 토트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가죽 핸들을 따로 구매하셔서 양옆에 오링에 걸어주시면 또 색다른 디자인의 토트백, 버킷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핸들을 다이소에서 구매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구매하신 핸들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부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후에 이렇게 오링으로 가방에 스트랩을 연결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핸들을 연결해서 토트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의 조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아주 실용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실은요, 저의 경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구름같이 통통한 구름뜨개 실 40g짜리 4볼을 사용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라이트 그레이 색상을 4볼 구매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4볼 정도 준비하시면 저와 동일한 사이즈의 작품을 뜨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소 구름실 이용하셔도 되고, 각자 원하시는 어떤 뜨개실을 이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모찌실 이용하셔도 되고, 취향껏 코튼이나 페이퍼얀, 계절에 따라서 벨벳이나 울실 등 어떤 재료를 이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가방의 크기는 가방 바닥의 원형뜨기의 지름에 따라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재료와 상관없이 원하시는 크기로 뜨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코바늘은요, 모사형 코바늘 8호를 이용했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재료의 권장 바늘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실에는 권장 바늘이 5에서 6mm이기 때문에 저는 5mm 바늘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모사형 코바늘 외에도 가위 돗바늘,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핸드메이드 라벨 준비해 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부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을 탈부착 가능하게 사용하시려면 오링도 2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와 동일하게 다이소의 구름 뜨개실과 모사형 코바늘 8호를 이용해서 작품을 떴을 때, 가방의 바닥을 저는 8단까지 떠서 지름 14cm로 떠 주었을 때 가방의 가로 넓이는 23cm, 그리고 세로는 18cm까지 떠 주었습니다. 이 세로 높이는 여러분들께서 얼만큼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조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크기 조절이 정말 자유로운 실용적인 디자인의 가방입니다. 그럼 오늘 작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형뜨기는요, 매직 링으로 시작해 줍니다. 매직 링으로 시작하신 후에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요. 짧은뜨기 8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링 안에 짧은뜨기를 모두 8코 떠주세요. 짧은뜨기 8코를 다 뜨셨다면 꼬리실을 당겨서 링을 닫아주시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은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2단부터는 매 단마다 8번씩 늘림을 하겠는데요. 2단의 경우는 매 코마다 늘림을 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2코를 떠주세요. 늘림은 하나의 코에 짧은뜨기를 2코씩 떠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늘림이 완성되었고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같은 코에 2코 떠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다 돌아와 주시면 모두 16코가 되겠죠? 한 코에 짧은뜨기를 2코씩 뜨는 늘림을 총 8번 해주시면 됩니다. 늘림을 8번 해주셨다면 16코가 있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짧은뜨기 하나를 첫 코에 뜨면서 3단을 시작합니다. 다음 코에는 늘림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한번, 그 다음 코에는 늘림 한번.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와 늘림을 총 8번 반복해 주시면 3단이 완성됩니다. 네, 24코로 3단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4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는 늘림을 한번 떠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짧은뜨기 한번, 짧은뜨기 한번, 늘림 한번. 이렇게 짧은뜨기 2번, 늘림 1번, 이 세트를 8번 반복해 주시면 4단이 완성입니다. 이제 5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단에도 역시 8번의 늘림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둘, 세 코 떠주셨다면 네 번째 코에서 늘림을 해주세요. 세트가 끝났으면 역시 세 번의 짧은뜨기를 각각 떠주시고요. 네 번째 코에서 늘림을 한번 떠주세요. 네, 5단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네, 이제 원형뜨기 도안을 보면서 원하시는 크기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늘림과 늘림 사이에 짧은뜨기 개수를 단이 올라갈 때마다 한 코씩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5단에서는 짧은뜨기 3회, 늘림 1번을 해주었고요. 6단에서는 짧은뜨기 4회, 그리고 5번째 코에서 늘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단씩 올라갈 때마다 늘림과 늘림 사이에 짧은뜨기 개수가 한 코씩 늘어나면서 원하시는 지름이 될 때까지 원형을 완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방 바닥이 준비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샘플을 뜨고 있기 때문에 6단까지 떠왔고요. 현재 48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크기까지 뜨신 후에 마지막 단에서 6의 배수로 코수를 조절해 주세요. 1단은 모두 1랑뜨기로 떠주겠는데요. 먼저 기둥사슬을 한 코 떠주겠습니다. 1랑뜨기는 짧은뜨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뜨는데 코바늘을 넣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기 아랫단에 보면 한 코는 두 가닥의 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뒷가닥에만 코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네, 백 루프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가닥 중에서 뒤쪽에 있는 가닥에만 코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한 코. 이어서 뒷가닥에만 코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바퀴 삥 둘러서 뒷가닥에만 코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는 걸 2랑뜨기라고 합니다. 2랑뜨기를 한 바퀴 삥 둘러서 떠와 주세요.
한 바퀴 다 떠주셨다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네, 옆면에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한 코 떠주시고요. 짧은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2단부터는 이제 코를 뜨실 때 두 가닥에 모두 넣어서 떠주시겠습니다. 이제 부채무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채무늬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떠줄 건데요.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떠주세요. 네,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채무늬는 총 5코에 한길 긴뜨기로 떠주겠습니다. 두 번째 코를 떠주셨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한길 긴뜨기를 총 5코 같은 자리에 떠주세요. 다섯 코를 떠주셨다면 이제 또다시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부채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2세트의 반복이 되겠는데요. 실 감아서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5코, 한길 긴뜨기를 모두 뜨셨다면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두 번째 부채무늬도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신 후에 두 코 건너서 5개의 한길 긴뜨기로 부채무늬 떠주시고 두 코 건너서 짧은뜨기 떠주시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떠와주세요. 마지막 부채무늬까지 떠주셨다면 이렇게 두 코가 남습니다. 네, 이 두 코를 건너서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3단을 시작하겠습니다. 3단에도 역시 부채무늬를 떠줄 건데요. 약간의 위치 변동이 있습니다. 3단은 사슬뜨기 3코로 시작해 주세요. 사슬뜨기 3코는 한길 긴뜨기가 됩니다. 같은 자리에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를 2코 떠주세요. 이번엔 아랫단에 보이는 부채무늬의 중심인 세 번째 한길 긴뜨기 위에 짧은뜨기를 1코 떠주세요. 짧은뜨기를 뜨신 후에 다음 부채무늬를 시작할 건데요. 지금부터 부채무늬는 모두 아랫단에 있는 짧은뜨기 위에 떠주겠습니다. 네, 부채무늬와 부채무늬 사이에 있는 짧은뜨기에 다음 단의 부채무늬를 떠주는데요. 이렇게 실 감아서 짧은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를 총 5코 떠주세요. 다섯 개의 한길 긴뜨기를 떠주셨다면 아랫단에 있는 부채무늬 가운데 세 번째 한길 긴뜨기겠죠? 여기에 짧은뜨기를 1코 떠주세요. 이것의 반복입니다. 실 감아서 이제 부채와 부채 사이에 있는 짧은뜨기에 한길 긴뜨기 5코,
한길 긴뜨기 5코를 뜨셨다면 이번엔 짧은뜨기를 아랫단에 있는 부채무늬 중심인 3번째 코에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3단에서는 부채무늬를 떠주시는데 짧은뜨기 위에는 5개의 한길 긴뜨기로 부채무늬, 부채무늬 위에는 가운데 부분에 짧은뜨기 1코, 이렇게 해서 이 패턴을 반복해서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부채무늬를 뜨셨다면 짧은뜨기를 3번째 한길 긴뜨기에 떠주세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부채무늬 반쪽을 완성하겠는데요. 네, 3개의 한길 긴뜨기가 있기 때문에 한길 긴뜨기 2코를 짧은뜨기 위에 떠주세요. 그러면 이 3개와 함께 5개를 채우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2코 떠주셨다면 이제 첫 번째 한길 긴뜨기는 사슬 3개가 되겠죠? 이 3번째 사슬 위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방금 뜨신 2개의 한길 긴뜨기와 시작할 때 떴던 3개의 한길 긴뜨기를 합해서 총 5개의 한길 긴뜨기로 부채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3단이 완료되었습니다. 4단을 떠보겠는데요. 4단은 같은 방식으로 부채무늬를 떠주는데 2단과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떠주세요. 부채무늬를 뜨겠습니다. 아랫단의 부채와 부채 사이에 있는 짧은뜨기 위에 역시 한길 긴뜨기 5코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5코 떠주셨다면 아랫단의 부채 중심에 있는 3번째 한길 긴뜨기에 짧은뜨기 1코, 이어서 부채무늬는 짧은뜨기 위에 떠주시는 거죠. 한길 긴뜨기를 짧은뜨기 위에 5코 떠주세요. 이것의 반복입니다. 마지막 부채무늬까지 떠주셨다면 이번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4단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완성되었는데요. 5단은 3단의 반복입니다. 네, 동일한 방법으로 사슬 3개 떠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2코, 아랫단의 중심인 3번째 한길 긴뜨기 위에 짧은뜨기 1코, 이어서 아랫단의 짧은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5코, 다섯 코 떠주셨다면 3번째 한길 긴뜨기 위에 짧은뜨기 1코. 네, 이렇게 해서 3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5단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5단을 삥 둘러서 부채무늬로 떠와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완성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5단은 3단의 반복이었고요. 이제 3단과 4단의 패턴을 병행해 가면서 원하시는 가방의 높이가 될 때까지 쭉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3단은 사슬 3개로 시작하는 부채무늬 단이고요. 4단은
짧은뜨기로 시작하는 부채무늬 단입니다. 동일한 패턴이지만 시작하는 방법만 다른데요. 홀수단은 사슬 3개로 시작하고 짝수단은 짧은뜨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원하는 가방의 높이가 될 때까지 쭉 떠와주세요. 저는 가방을 이렇게 진행해서 돌아왔습니다. 가방 바닥을 총 8단까지 떠주었고요. 지름이 14cm입니다. 그리고 가방의 옆면은 총 14단까지 떠주었는데요. 네, 이 상태로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의 지름은 14cm고요. 이렇게 가방 바닥을 14cm로 떠주었을 때 가방의 가로 넓이는 23cm, 그리고 세로 높이가 18cm입니다. 네, 저는 이 사이즈로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크기까지 진행해서 뜨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로 저는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엣징 처리 안 해주고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부채무늬가 예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마무리 할 거고요. 이제 가방에 실을 자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잘라주고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이렇게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마무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작업은 각자 원하시는 디자인의 핸들이나 스트랩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핸들을 따로 새우뜨기로 떠서 부착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처럼 다이소에서 구매한 가죽 핸들 달아주셔도 되는데 이런 핸들 이렇게 양옆에 부착해 주시면 예쁘게 버킷백 디자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링을 옆에 끼워주신 후에 이렇게 가죽 핸들 달아주시면 간편하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메이드 라벨 앞쪽에 부착해 주시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따로 이렇게 핸들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새우뜨기로 스트랩을 떠 보았는데요. 약 길이 50cm 정도로 2줄을 떠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꿰매어 주셔서 토트백이나 숄더백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오늘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길게 1m 10 정도로 떠 주었습니다. 긴 스트랩을 한 개 1m 10으로 떠준 상태인데요. 꼬리실을 길게 남겨주시면 안쪽에 꿰매어 주실 수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오링을 이용해서 부착하기 쉽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새우뜨기의 끝 부분에 끼워서 연결해 주시면 필요할 때마다 크로스보디 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가죽 핸들을 달아서 또 토트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꼬리실을 안쪽으로 감추어 준 상태고요. 이렇게 오링을 새우뜨기의 끝부분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끝부분에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스트랩을 가방의 옆면에 오링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꼬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크로스보디 백으로 예쁘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핸드메이드 라벨 부착해 주시면 이런 느낌의 가방으로 완성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스트랩을 연결하셔서 크로스버디백으로 사용하시거나 네, 핸들을 부착해서 토트백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